어떻게 감히 양반 놈을 죽여 남편의 복수를 하리라! 어느 늦은 밤, 행랑채 한 모퉁이에서 한 어미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호롱불 하나가 가물가물 흔들렸고 처마 끝에서 바람 한 자락이 지나갔습니다.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집을 한 칼이 될 줄을 어미 본인도 아직 알지 못하였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행복과 좋은 기운을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이었습니다. 어미는 칼을 들고 잠든 도련님의 머리맡에 섰습니다. 이 도련님은 15년 전 자기 손으로 거둔 아이였지요. 친자식처럼 젖을 먹이고 글을 가르치며 살부치가 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미는 이 아이의 머리맡에 칼을 들고 서야만 했던 것일까요? 어젯밤 한 사내가 들고 온 낡은 서찰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서찰을 읽기 전까지 어미는 자기 마음의 한 자락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15년 전 한양 북촌 김참판 댁에서 시작됩니다. 그 댁에는 만수라는 사내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글을 배운 적이 없었으나 어깨너머로 듣고 천자문을 그대로 외워버리는 사람이었지요. 종놈이 글을 안다는 소문이 행랑채에 잠시 돌았으나 만수는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분이와 단둘이 마구간 곁방에서 조용히 지냈지요. 분이는 양반가의 부엌일을 맡아보던 여종이었고 만수는 분이에게 늘 다정한 인매로 웃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사랑채에 손님이 들었는데 어린 도련님이 천자문 한 구절을 헛것으로 외워 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삼판의 노여움이 하늘에 닿았을 때 마침 곁을 지나던 만수가 무심코 그 구절을 바로잡아 일러주었지요. 손님은 감탄하였으나 김참판의 얼굴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네가 어찌 그것을 아느냐. 어깨너머로 들었사옵니다. 종놈이 글을 안다 하는 그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김참판은 그날 밤 만수를 사랑채 마당에 끌어내었습니다. 매가 사흘 동안 그치지 아니하였지요. 사흘째 새벽, 만수는 흙바닥에 엎드린 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 숨이 새어나가던 그 입가에는 다정한 인매가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분이가 만수의 빈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차마 곡소리도 내지 못하고 두 손을 입에 묻은 채 어깨만 들썩였지요. 양반가에서는 종의 죽음이 한낮 하루치 소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행랑채는 다시 평소처럼 돌아갔지요. 만수의 시신은 뒤뜰에 묻혔고 비석 한 돌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분이는 만수가 입던 무명저고리 한 자락을 거두어 자기 품속 깊이 묻었습니다. 그것이 만수가 이 세상에 남긴 전부였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분이의 뱃속에 들어있던 만수의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내 아이였지요. 분이는 그 아이를 두 팔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만수가 가지 못한 그 자리에 핏줄줄 한 점이 남았으니까요. 그러나 야박한 운명이 그 아이마저 거두어갔습니다. 갓 태어난 사내 아이가 사흘 만에 손발이 차가워졌지요. 닷새째 새벽, 아이의 작은 숨이 분이의 품속에서 멎고 말았습니다. 분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였습니다. 만수의 무명저고리와 갓난아이의 베네저고리를 함께 끌어안고 마구간 격방에 주저앉았지요. 사흘 동안 아무도 그 방문을 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닷새가 지나고 분이가 그 방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깊이 가라앉아 있었지요. 김참판 댁에서는 자식 잃은 종에게 2푼의 위로금을 쥐어주고 행랑채에서 내보내었습니다. 분이는 그 길로 한양거리로 떠밀려 나왔지요. 거리에는 봄을 갓 지난 햇살이 길게 깔렸으나 분이의 발걸음에는 그 빛이 닿지 못하였습니다. 한 손에는 만수의 무명저고리를, 다른 한 손에는 갓난아이의 베네저고리를 쥔 채 거리를 떠돌았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살아남는 일 하나가 그 무거운 2자락을 들고 가는 까닭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양 저작거리를 닷새째 떠돌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군인은 우물가에서 두레박을 거두는 여인들의 이야기 한 자락을 우연히 듣게 되었지요. 북촌 김참판댁 안방마님이 산으로 위중하시다는구먼. 갓난 도련님이 젖을 못 빨아 파리하시다는데 유물을 찾는다더라. 분이의 발걸음이 우물가에서 굳었습니다. 김참판댁이라 하였지요. 자신의 남편을 매로 죽인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이미 거리에 떠밀려 나온 빈몸이었지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다음 날 새벽 김참판댁 트 대문 앞에 섰습니다. 행랑채 늙은 비복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지요. 양반가의 종들이란 들고 나는 것이 잦아 한 해만 비어도 얼굴이 흐려지는 법이었습니다. 마님 유모를 자청하러 왔습니다. 비복이 그를 안채로 들여보냈습니다. 김참판은 사랑채 마루 끝에서 분이를 잠시 내려다보았지요. 그 눈가에 한 줄기 그늘이 스쳤으나 곧 흩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는 분이의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짧게 끄덕였지요. 정성껏 도련님을 거두어라. 예, 대감마님. 안방마님 윤씨는 산으로 자리에 누운 채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갓 태어난 도련님 인호가 그 곁에 강보에 쌓여 가늘게 울고 있었지요. 분이가 안방으로 들어서자 윤씨가 가느다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한다. 내 부족하여 이 아이를 거두지 못하니 네가 이 아이의 어미가 되어다오. 분이가 2 손을 모았습니다. 예, 마님. 제 목숨이 닿을 때까지 거두겠습니다. 윤 씨는 그 한마디에 마음을 놓은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안방에 등불이 꺼지고 윤 씨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지요. 인호는 그날부터 분이의 품으로 옮겨졌습니다. 분이는 처음에는 그 아이의 얼굴을 차마 정면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죽은 갓난아이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손가락 5개가 그러하고 발가락 5개가 그러하였습니다. 갓난아이란 다 그러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 아이의 작은 입이 분이의 가슴께를 찾아왔을 때 분이는 가슴 한 자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죽은 아이의 빈자리에 이 아이가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분이는 2 눈을 감고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만수의 무명 저고리가 아랫목에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그 저고리 위에 분이의 죽은 갓난아이의 작은 베넷 저고리가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인호가 젖을 빠는 작은 입이 어찌나 야무지든지 분이의 옷고름을 작은 손으로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단단히 쥐었던지 분이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였지요. 네가 살려는 것을 아는구나. 어찌 그리 단단히 쥐느냐. 분이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 인호의 작은 이마에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인호는 잠시 젖바는 것을 멈추고 작은 눈을 떠 분이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맑던지 분이는 한참을 그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눈동자 속에 자기 죽은 갓난아이의 마지막 눈빛이 한 자락 비치는 듯 하였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호가 5살이 되던 해 복날이었지요. 마당에서 나비를 쫓던 인호가 분이의 무릎에 와락 안기더니 작은 입으로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분이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어머니라 부르지 말라고 일러야 마땅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그 작은 음성에 분이의 가슴 한 자락이 따스해졌습니다. 때마침 사랑채 마루 끝에서 그 소리를 들은 김참판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그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랑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이는 인호의 작은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지요. 인호가 7살이 되던 가을이었습니다. 분이는 인호에게 천자문을 한자 한자 가르치고 있었지요. 인호는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는 머리를 타고난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인호의 작은 머리가 분이의 무릎에 푹 떨어졌지요. 가을 햇살이 마루를 따스하게 데우는 오후였습니다. 분이는 책을 덮고 인호의 머리를 자기 무릎에 가만히 받쳐주었지요. 인호의 새근새근한 숨소리가 마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분이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인호의 머리카락을 빗어 넘겼지요. 그 한 시각이 분이의 15년 가운데 가장 평온한 시각이었다고 합니다. 분이는 그 시각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칼을 든 그 새벽이 멀리서 한 발짝씩 다가오고 있었지요. 분이는 그날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인호가 7살 되던 해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에 첫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인호가 환하게 웃었지요. 어린아이가 첫눈을 보고 웃는 그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 눈이 와요. 분이가 마루로 나서다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지요. 인호의 웃는 인매가 어찌나 죽은 만수의 인매와 같던지 분이는 한참을 인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한쪽으로 올라가는 그 다정한 인매. 만수가 늘 보여주던 그 웃음 그대로였지요. 어머니, 어찌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눈이 곱구나. 분이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사람의 인매가 다른 사람과 닮는 일은 흔히 있는 법이라고 분이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일렀지요. 처음에는 우연이라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우연이 한 번뿐이 아니었지요. 인호가 10살이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사랑채 마루에서 글씨 연습을 하는 인호를 분이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인호가 붓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붓이 인호의 왼손에 들려 있었지요. 김참판이 마루로 나오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찌 왼손으로 잡느냐, 오른손으로 잡거라. 인호가 황급히 붓을 오른손에 옮겨주었습니다. 김참판이 안으로 들어가자 인호는 다시 왼손으로 붓을 잡았지요. 어머니, 저는 왼손이 더 편해요. 분이의 손이 부엌 문지방에서 멎었습니다. 김참판 댁 어느 누구도 왼손잡이가 아니었지요. 그러나 만수는, 죽은 만수는 왼손잡이였습니다. 분이는 그날 밤 부엌 한 구석에 앉아 인호의 작은 왼손을 자꾸만 떠올렸다고 합니다. 인호가 13이 되던 어느 봄이었습니다. 마당에 매화나무 한 그루가 꽃을 피웠지요. 인호가 그 매화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거참 이상한 일이로세. 분이가 마당을 쓸던 빗자루를
떨어뜨릴 뻔하였지요. 그 말투, 그 어조, 그 음의 높낮이 한 자락까지 그것은 죽은 만수의 말버릇이었습니다. 만수가 무엇이든 신기한 것을 보면 늘 그렇게 혼잣말을 하였지요. 거참 이상한 일이로세 하고 그 말을 듣고 나면 분이가 빙긋 웃으며 만수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는 것이 두 사람의 작은 버릇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어디서 그 말을 배우셨소? 분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글이 나오는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 말이 이상하세요? 아니요, 곱구나. 분이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굳어 있었지요. 인매가 닮은 것은 우연이라 칠 수 있었습니다. 왼손잡이도 그러하다 칠 수 있었지요. 그러나 한 사람의 말버릇이 어찌하여 죽은 사람의 그것과 그대로 닮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디서 보고 배운 것도 아니고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심코 흘러나오는 말이라 하였습니다. 핏줄이 아니고서야 그러할 수 있을까요? 분이의 가슴 한 자락이 한참을 식어갔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분이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 등불의 빛은 어둡고 차가웠지요. 분이는 김찬판 댁을 드나드는 옛 종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수의 옛 동료 종들이었지요. 분이는 그들에게 만수가 죽기 직전의 일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누구도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였지요. 다만 한 사람, 칠복이라는 옛 종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무렵 안방마님께서 갓 태어난 도련님을 이루셨다는 말이 행랑채에 잠시 돌았었지.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나 그 즈음에 분이 아주머니의 아이도 함께 사라졌다는 말이 있었네. 무슨 말씀이시오? 내 아이는 사흘 만에 병으로. 내가 본 것이 아니니 더 말하지 못하겠네. 다만 한 번 다시 찾아오겠네. 보여줄 것이 한 자락 있네. 칠복은 그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자기 죽은 아이의 작은 손가락 5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손가락이 정녕 죽었던 것일까요? 누군가가 그 아이를 거두어 갔던 것일까요? 분이는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두 손으로 자기 가슴을 누르며 도리질을 하였지요. 이 아이가 어찌 죽은 만수를 닮는가? 같은 핏줄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러나 분이는 그 다음 말을 차마 입에 담지 못하였습니다. 양반가의 핏줄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무서운 의심이었으니까요. 칼을 든 그 새벽이 한 발짝 더 다가왔다고 합니다. 닷새가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행랑채 밖에서 낮은 발걸음 소리가 났지요. 분이가 문을 열자 칠복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 패랭이를 푹 눌러쓰고 있었지요. 분이 아주머니, 잠시 들어가도 되겠는가? 들어오시오. 칠복은 방에 들어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었지요. 호롱불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서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겠네. 만수가 매에 누워있던 그 사흘에 안방마님께서 갓 태어난 도련님 한 분을 이루셨네. 안방에서 곡소리가 한 자락 났다가 곧 그쳤지.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는 안방에 다시 갓난 도련님이 한 분 누워 계셨네. 그 도련님이 지금의 인호 도련님이시네. 그날 밤 행랑채에서 누군가가 갓난아이를 안고 안채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멀리서 보았네. 그 들고 가는 곳이 안방이었네. 분이의 입이 굳어버렸습니다. 칠복이 품속에서 누런 종이 한 장을 꺼내었지요. 한참을 접혀 있었던 듯 종이의 결이 닳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받게. 만수가 매를 맞기 며칠 전에 산속 한 노승에게 맡긴 글이라네. 그 노승이 만수가 세상을 뜬 뒤 나에게 이 글을 맡기시며 분이 살아있거든 전하라 하셨네. 내가 15년을 들고 다녔네. 분이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호롱불 가까이 가져가 펼쳤지요. 만수의 거친 글씨였습니다. 내 아이가 만일 이 세상에 무사히 나오거든 그 아이는 분이의 품에 안기지 못할 수도 있으리라. 양반과 안방에 한 점 빛이 들어있을지 모른다. 분이여, 만일 이 글을 본다면 그 빛을 한번 들여다보아라. 분이의 손에서 종이가 떨렸습니다. 호롱불이 가늘게 흔들렸지요. 분이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만수는 무엇인가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자기 아이가 어쩌면 분이의 품에 안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만수의 어떤 생각이었든지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 듯 하였습니다. 인호의 인매, 인호의 왼손, 인호의 말버릇, 그리고 그 밤 안방으로 옮겨진 갓난아이 한정. 15년에 걸쳐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이 한자리에 모이고 있었지요. 이 어찌하여 만수가 죽고 나의 아이가 죽고 그 자리에 양반의 아이가 있다 하였는가? 그 양반의 아이가 어찌 만수의 아이일 수 있는가? 분이의 음성이 갈라졌습니다. 칠복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지요. 대감이 만수를 매로 죽이신 그 사흘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안방마님께서 아셨던 것이요. 그 마지막에 무엇이 어찌 되었는지는 나도 모르겠네. 다만 그 밤 행랑채에서 안채로 옮겨진 갓난아이가 누구의 아이였는지는 한 가지 답밖에 없지 않겠소. 칠복이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칠복이 돌아가고 행랑채에 다시 정막이 깔렸지요. 분이는 호롱불 곁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만수의 무명 저고리가 한쪽 벽에 걸려 있었지요. 그 옆에 인호가 어릴 적 분이에게 만들어준 작은 목각새 한 마리가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분이의 손이 자기 치마 안쪽으로 들어갔지요. 그 안에 부엌에 작은 칼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새벽에 사형채로 가겠다. 양반을 베고 도련님을 한 번 보고 가겠다. 그 길이 내가 만수에게 갚는 길이다. 그 길이 내가 살아남은 까닭이다. 분이의 눈에는 눈물도 없었습니다. 호롱불이 가물가물 졌지요. 분이는 자리에 누웠으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마 끝에서 바람 소리가 한 자락 지나갔지요. 분이가 15년을 두려워하지도 알지도 못한 그 새벽이 마침내 코앞에 다가왔다고 합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이었습니다. 분이는 무명치마 안쪽에 작은 칼을 품고 호롱불 하나를 들고 행랑채를 나섰지요. 안채로 가는 좁은 길에 새벽 안개가 한 자락 깔렸습니다. 처마 끝에서 한 방울 두 방울 물기가 떨어졌지요. 사랑채로 가는 길은 도련님의 침소를 지나가야 하였습니다. 분이는 그 침소 앞에서 잠시 발걸음이 멈추었지요. 한 번만 보고 가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사랑채로 가리라. 그것이 어미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였습니다. 분이는 인호의 침소 문을 가만히 열었습니다. 호롱불을 들어 안을 비추었지요. 인호가 비단이불 위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한지창을 통해 푸르게 새어들었지요. 인호의 잠든 얼굴 위에 그 빛이 한 자락 길게 떨어졌습니다. 분이는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그 인매, 왼손이 베개 옆에 가지런히 놓인 그 손, 매화나무 앞에서 거참 이상한 일이로세 하던 그 음성. 만수가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분이가 15년을 어미라 부르게 한 그 도련님이 사실은 만수의 모습 그대로였지요. 분이의 치마 안쪽에서 칼이 흙바닥에 닿을 듯 떨렸습니다. 칼끝이 인호의 작은 이마와 한자거리에서 멎었지요. 분이의 호흡이 멎고 가슴 한 자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등뒤에서 낮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거기 있느냐, 분이야. 분이가 천천히 돌아섰지요. 침소 문 밖에 김참판이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 오래된 등잔을 들고 있었지요. 그 등잔의 빛이 김참판의 깊은 주름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참판의 눈이 분이의 치마 안쪽으로 떨어졌지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는 알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 칼을 거두어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분이는 굳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참판이 깊이 숨을 내쉬었지요. 그 숨소리에 15년 묵은 짐이 한 자락 실려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15년 전 대문 앞에서 보았을 때 나는 단숨에 너를 알아보았다. 만수의 처임을 알았지. 그러나 차마 입에 담지 못하였다. 너를 알아본 것을 너에게 알릴 수 없었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진 첫 번째 빚이었다. 대감마님, 어찌 그러하셨습니까? 네가 그 집에 들어와 도련님을 키워주기를 빌었다. 너에게 한 번 더 죄를 짓고 있었다. 두 번째 빚이었다. 그 두 빚을 안고 15년을 살았다. 매일 밤 잠자리에서 만수의 마지막 인매와 너의 굽은 어깨를 함께 보았다. 김참판이 한 걸음 다가왔지요. 그의 음성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 부인은 산후에 갓 태어난 우리 아이를 잃었다. 그 곡소리가 사흘 동안 그치지 않았지. 부인이 그 아이를 잃고 시들어가던 그 사흘에 마침 같은 행랑채에서 또 한 아이가 태어났다. 만수의 아이였지. 만수는 그 즈음 내 매에 누워 있었다. 나는 내 죄를 두 자식의 빈자리로 갚으려 하였다. 만수의 갓난아이를 거두어 안방에 옮겼지. 안방마님은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그 아이를 내 아이라 여기셨다. 인호는 너의 아이이다, 분이야. 만수가 너에게 남긴 마지막 핏줄이다. 분이의 치마 안쪽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마룻바닥에 닿는 그 쇳소리가 새벽 안채를 한 자락 가로질렀지요. 분이는 두 무릎이 꺾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참판이 분이 앞에 머리를 깊이 숙였지요. 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침소 안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새벽빛이 인호의 잠든 얼굴 위에 기울게 깔리고 있었지요. 그 얼굴 위에 만수의 다정한 인매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분이의 두 눈에서 마침내 한 자락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분이는 그날 새벽 김참판 앞에서 한 가지 결심을 하였습니다. 인호에게는 끝내 진실을 알리지 않기로 한 것이었지요. 인호는 양반가의 도련님으로 살았고 양반가의 도련님으로 살아야 하였습니다. 어미인 분이가 갑자기 핏줄이라 일러 그 아이의 삶을 흔들 수는 없었지요. 분이는 그 결심 한 자락을 가슴 깊이 묻었습니다. 분이는 그 길로 김참판 댁을 나섰습니다. 한양 외곽의 작은 산속 암자로 들어갔지요. 김참판은 매년 봄과 가을에 쌀 한 가마와 무명 한 피를 보냈습니다. 분이는 그것을 절에 시주하고 자기는 칡뿌리와 솔잎으로 살았지요. 인호의 소식은 한 번도 묻지 않았으나 한양 쪽 하늘을 가끔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인호는 장성하여 한양에서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산속까지 한 가닥 한 가닥 흘러들어왔지요. 분이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만히 두 손을 모을 뿐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이른이 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산에 늦은 진달래가 한 자락 피고 암자 마루 끝에 따스한 햇살이 길게 깔린 오후였지요. 분이는 그 햇살 한 자락이 자기 무릎에 닿는 것을 느끼며 작은 방에 들어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두 손에 두 가지를 가만히 끌어안았지요. 한 손에는 만수의 낡은 무명저고리 한 자락이, 다른 한 손에는 인호가 어릴 적 만들어준 작은 목각새 한 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 목각새의 부리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쓰다듬었지요. 부리가 한쪽으로 살짝 올라가 만수의 다정한 인매와 어찌 그리 닮았던지 분이는 그 부리를 만질 때마다 만수와 인호를 함께 만지는 듯 하였습니다. 분이의 입가에도 그 둘과 같은 옅은 인매 한 자락이 천천히 번졌지요. 그 인매가 마지막으로 머문 채 분이는 한 호흡을 더 들이마시고 다시는 내쉬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핏줄의 정과 키운 정 사이에선 한 어미의 새벽이었습니다. 분이는 15년을 친자식이 누구인 줄도 모른 채 친자식을 키웠지요. 알게 된 그 새벽에는 양반을 뵈러 갔던 칼이 도련님의 머리맡에서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분이가 결국 들고 간 것은 칼이 아니었지요. 만수의 무명저고리 한 자락과 인호의 작은 목각새 한 마리, 두 자락의 정을 한 손에 한 자락씩 쥔 채 분이는 한 줌 흙이 되었습니다. 낳은 정과 키운 정 사이에 사람은 무엇을 택할 수 있을까요? 분이는 끝내 그 둘 가운데 어느 하나도 버리지 못한 채 두 자락을 다 끌어안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두 자락을 함께 끌어안는 것으로만 완성되는 모양이었지요. 새벽닭이 울기 전 칼을 들었던 그 손이 늙음하게는 두 자락의 정을 함께 쥐고 있었습니다. 그 두 손이 들었던 것이 곧 사람의 사랑이었다는 옛 이야기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